2024년 봄, 서울 변두리의 한 작은 동네. 30년 넘게 이발소를 운영하다 은퇴한 박동수 할아버지는 요즘 날마다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고 있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동네 뒷산을 한 바퀴 돌고,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화투를 치고, 저녁에는 손자 민준이가 퇴근할 때까지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다. 민준이는 광고회사에 입사한 지 1년 된 막내 직원이었다. 요즘 회사에서는 시니어 타겟 광고 캠페인을 준비 중이었는데, 팀장은 매일같이 요즘 젊은 애들은 노인 정서를 모른다며 아이디어를 갈아엎었다. 민준이는 매일 야근에 시달리며 스트레스가 쌓여갔다. 어느 금요일 저녁, 민준이는 또다시 아이디어가 퇴짜를 맞고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왔다. 거실에서는 할아버지가 텔레비전을 보며 혼자 중얼거리고 계셨다. 드라마 속 젊은 주인공이 사소한 일로 고민하는 장면이었다. 쯧쯧, 저게 뭐가 고민이래. 나 젊을 적엔 하루에 손님 20명 깎아주고 새벽같이 일어나 청소하고 그래도 웃으면서 살았는데. 할아버지는 화면을 향해 혼잣말을 계속하셨다. 요즘 젊은이들은 너무 쉽게 포기해. 인생은 말이야, 머리카락처럼 깎고 또 자라는 거거든. 한 번 실수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 민준이는 무심코 할아버지의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찍기 시작했다. 그저 재미로, 나중에 보면 웃길 것 같아서였다. 할아버지는 카메라가 자신을 향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말씀하셨다. 내가 이발소 할 때 말이야, 손님 하나하나가 다 스승이었어. 머리 모양 보면 그 사람 인생이 보이거든. 20살 청년이 면접 보러 간다고 오면 딱 보면 알아. 긴장해서 어깨에 힘 잔뜩 들어간 거. 그럼 내가 이야기해주지. 젊은 양반, 어깨 좀 펴시게. 자네 인생 이제 시작인데 벌써 구부정하면 어쩌나. 민준이는 웃음을 참으며 계속 촬영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에는 묘한 힘이 있었다. 회사에서 듣는 어려운 마케팅 용어나 전략보다 훨씬 더 진솔하고 와닿는 무언가가 있었다. 사람들이 말이야, 이발사는 그냥 머리 깎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거든. 우린 말이야, 인생 상담사였어. 손님이 의자에 앉으면 거울 보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거든. 사업 망한 이야기, 자식 걱정, 건강 문제. 나는 그냥 듣기만 했어. 가끔 한마디 거들고.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먼 곳을 바라보셨다. 지금 젊은이들 보면 안타까워. 다들 너무 바쁘게 살아. SNS 보고, 남 따라하기 바쁘고, 정작 중요한 건 놓치면서 말이야. 인생은 남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나아지는 거거든. 민준이는 5분짜리 영상을 멈추고 소파에 앉았다. 그날 밤, 그는 호기심의 영상을 간단히 편집해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구독자 87명짜리 채널이었다. 제목은 대충 우리 할아버지의 인생 조언이라고 붙였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는 스마트폰 알림 소리에 잠에서 깼다. 처음에는 스팸 메시지인 줄 알았다. 그런데 화면을 보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다. 조회수 23만, 댓글 847개, 좋아요 1만 8천. 하룻밤 사이에 영상이 폭발적으로 퍼진 것이다. 민준이는 황급히 댓글창을 열어보았다. 이 할아버지 말씀 하나하나가 명언이네요. 요즘 힘들었는데 위로받고 갑니다. 78세 인생 선배의 조언이 20대 제 마음을 이렇게 울릴 줄이야. 우리 할아버지 생각나서 눈물 났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이야기 더 들을 걸. 구독했습니다. 시리즈로 만들어주세요. 민준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거실로 나갔다. 할아버지는 여느 때처럼 신문을 읽고 계셨다. 할아버지,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인데? 할아버지가 유명해지셨어요. 그렇게 박동수 할아버지의 유튜버 인생이 시작되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78세의 새로운 도전이었다. 월요일 아침, 민준이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회사에 도착했다. 주말 동안 영상 조회수는 100만을 넘어섰고 구독자는 3만 명으로 늘어나 있었다. 그는 팀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일단 혼자 상황을 파악하기로 했다. 댓글창에는 계속해서 새로운 반응들이 달리고 있었다. 저도 할아버지 세대 이야기 듣고 싶어요. 요즘 자기계발서보다 훨씬 와닿네요. 이발사 40년의 인생 철학이 이렇게 깊을 줄이야. 다음 편 언제 나와요? 우리 아버지도 이런 이야기 많이 해주시는데 귀담아 듣지 않았던 제가 부끄럽네요. 그날 오후 팀회의 시간이었다. 시니어 타겟 캠페인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자리였다. 선배들은 각자 준비한 기획안을 발표했지만
팀장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다들 시니어를 너무 고정관념으로 보는 것 같아. 요즘 어르신들은 생각보다 훨씬 활동적이고 디지털에도 능숙해. 진짜 그들의 목소리를 담아야 한다고. 민준이는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다. 팀장님, 제가 주말에 우연히 찍은 영상이 있는데 한번 봐주시겠어요? 팀장은 노트북 화면으로 할아버지 영상을 재생했다. 회의실은 조용해졌다. 5분짜리 영상이 끝나자 팀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거야. 이게 바로 우리가 찾던 진정성이야. 민준 씨, 이분이 할아버지시죠? 섭외 가능하세요? 네. 아, 네. 가능은 한데. 좋아요. 이걸로 캠페인 방향 다시 잡읍시다. 리얼 시니어의 진짜 목소리. 이게 키워드예요. 그날 저녁, 민준이는 조심스럽게 할아버지께 사정을 설명했다.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야? 그냥 텔레비전 보면서 혼잣말한 건데. 잘못하신 게 아니라요. 할아버지. 사람들이 할아버지 말씀에 감동받은 거예요. 계속 영상 올려달라고 난리예요. 감동? 내가 뭐 대단한 말 한 것도 아닌데. 민준이는 스마트폰으로 댓글들을 보여드렸다. 할아버지는 돋보기를 쓰고 천천히 글자들을 읽어 내려갔다. 얼굴에는 놀라움과 당혹감, 그리고 약간의 뿌듯함이 교차했다. 이 젊은 친구들이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고? 네. 할아버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진짜 인생 선배의 조언이 필요해요. SNS에는 거칠해 조언만 넘쳐나거든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말씀하셨다. 그래. 해보자. 어차피 집에서 텔레비전이나 보고 있는 것보다는 낫지. 근데 난 카메라 앞에서 뭘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그냥 평소처럼 이야기하시면 돼요. 사람들은 할아버지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좋아하는 거예요. 다음 날부터 민준이와 할아버지의 본격적인 유튜브 활동이 시작되었다. 첫 번째 기획은 동네 산책하며 인생 이야기였다. 할아버지는 30년 넘게 걸었던 뒷산 산책로를 걸으며 소소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이 길을 매일 걸은 지가 35년째야. 처음에는 건강 때문에 시작했는데 걷다 보니 생각이 정리되더라고. 인생도 이 길처럼 오르막 내리막이 있는 거야. 오르막에서 힘들다고 포기하면 정상의 풍경을 못 보는 거지. 영상은 다시 한번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조회수는 200만을 넘어섰고 구독자는 10만 명을 돌파했다. 댓글에는 감동의 메시지들이 쏟아졌다. 매일 아침 이 영상 보고 출근합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해요. 우리 할머니도 이런 분이셨는데 더 대화할 걸 후회됩니다. 78세 유튜버 도전하는 용기가 대단하세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일부 시청자들은 기획된 콘텐츠 같다. 손자가 할아버지를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남겼다. 민준이는 이런 댓글들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할아버지, 혹시 제가 할아버지를 이용하는 것 같으세요? 할아버지는 빙그레 웃으셨다. 이용? 난 그렇게 안 봐.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아냐? 이발소 할 때도 그랬어. 손님들이 내 이야기 듣고 웃으면 그게 바로 보람이었거든. 그 순간 민준이는 깨달았다. 할아버지는 단순히 유명해지고 싶어서 이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었다.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었다. 채널 이름은 동수할배의 인생 이발소로 정했다. 비록 더 이상 이발소를 운영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다듬어주는 곳이라는 의미였다. 구독자가 20만을 넘어서면서 동네에서도 할아버지의 유튜브 활동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안 사람은 경로당의 김철호 어르신이었다. 그는 동네에서 30년 넘게 약국을 운영한 분으로 어르신들 사이에서 나름 영향력이 있었다. 어느 화요일 오후 할아버지가 경로당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다. 평소 같으면 반갑게 맞이했을 어르신들이 어색하게 시선을 피했다. 김철호 어르신이 먼저 입을 열었다. 동수 씨, 요즘 유튜브 한다면서 인터넷에서 유명하다던데? 아, 예, 손자가 하자고 해서요. 그냥 옛날 이야기 좀 하는 거예요. 요즘 세상 참 신기하긴 하네. 우리 같은 늙은이가 인터넷 스타가 되는 세상이라니. 김철호 어르신의 말투에는 묘한 기류가 흘렀다. 질투일까? 부러움일까? 아니면 그저 신기함일까?
할아버지는 왠지 마음이 불편했다.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민준이에게 말씀하셨다. 민준아, 경로당 친구들이 좀 이상하더라. 예전처럼 편하게 대해주질 않아. 할아버지가 유명해지니까 어르신들이 어색해 하시는 것 같아요.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더 어색해졌다. 평소 함께 화투를 치던 어르신들은 할아버지만 오면 자리를 피했고, 경로당 식사 시간에도 혼자 앉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일주일 후, 할머니가 반찬 가게에서 돌아오시며 한숨을 쉬셨다. 여보,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 당신이 유튜브로 돈 많이 번다느니, 우리 민준이가 할아버지 팔아서 유명해졌다느니. 뭐, 그런 소리를 해? 할아버지의 표정이 굳었다. 평생을 이 동네에서 살면서 쌓아온 신뢰와 관계가 순식간에 흔들리는 것 같았다. 민준이는 이 소식을 듣고 고민에 빠졌다. 채널은 성장하고 있었지만 정작 할아버지의 실제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있었다. 구독자 30만 명의 응원보다 평생을 함께한 동네 친구들의 오해가 할아버지를 더 힘들게 하고 있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경로당으로 김철호 어르신을 찾아갔다. 둘만 이야기할 수 있는 조용한 구석에 앉아 솔직하게 말씀하셨다. 철호 형님,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손자 도와주려고 시작한 건데 동네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요. 김철호 어르신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동수 씨, 솔직히 말하면 우린 셈이 난 거야. 평생 이 동네에서 똑같이 살아왔는데 자네만 갑자기 특별해진 것 같아서. 우리도 살아온 이야기가 있고 자랑할 것도 있는데 사람들은 자네 이야기만 듣고 싶어 하잖아. 할아버지는 그제야 이해했다. 어르신들의 반응은 단순한 질투가 아니었다. 함께 늙어가는 동료로서 느끼는 소외감이었다. 자신들도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는 서러움이었다. 형님,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형님 말씀이 맞아요. 우리 모두 이야기할 게 많죠. 그날 밤, 할아버지는 민준이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다. 민준아, 다음 영상은 경로당 어르신들 이야기를 담자. 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동네 어르신들 인생 이야기를 하나씩 소개하는 거야. 민준이는 처음에는 망설였다. 채널은 동수 할배의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었고 갑자기 다른 어르신들을 등장시키면 정체성이 흐려질 수 있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 마음을 바꿨다. 좋아요, 할아버지. 동수 할배의 친구들 시리즈로 만들어봐요. 첫 번째 게스트는 김철호 어르신이었다. 약국을 30년 운영하며 겪었던 에피소드들. 동네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온 보람, 은퇴 후의 소소한 행복들을 담았다. 영상은 예상외로 큰 반응을 얻었다. 이런 콘텐츠 너무 좋아요. 각자의 인생에 모두 배울 점이 있네요. 시니어들의 다양한 삶을 보니 어르신들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우리 동네 어르신들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각자의 인생이 다 영화 같을 것 같아요. 김철호 어르신은 영상을 보고 나서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동수야, 고맙네. 내가 셈이 났던 건 사실이야. 근데 자네 덕분에 나도 내 인생을 되돌아보게 됐어.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대단한 거였더라고. 그날 이후 경로당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어르신들은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며 평생의 이야기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누구는 6.25 전쟁 때의 기억을, 누구는 맨손으로 사업을 일으킨 이야기를, 누구는 자식을 키우며 겪은 희로애락을 준비했다. 할아버지는 깨달았다. 진짜 가치는 숫자가 아니라 관계에 있다는 것을. 구독자 100만보다 동네 친구 한 명의 진심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구독자가 50만을 돌파하면서 채널은 본격적인 미디어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한 지상파 방송국에서 할아버지를 아침 뉴스 코너에 초대했다. 78세 유튜버의 성공 스토리를 다루고 싶다는 것이었다. 촬영 당일, 민준이는 할아버지를 방송국까지 모셔다 드렸다. 대기실에서 할아버지는 조금 긴장한 모습이었다. 민준아, 내가 텔레비전에 나와도 되는 건가? 말을 실수하면 어떡하지? 할아버지, 유튜브에서 하시던 대로만 하시면 돼요. 자연스러운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생방송이 시작되었다. 앵커는 밝은 미소로 할아버지를 소개했다. 78세 유튜브를 시작해 6개월 만에 구독자 50만을 달성하신 박동수 할아버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이렇게 유명해지실 줄 아셨나요?
할아버지는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대답하셨다. 전혀 몰랐죠. 그냥 손자가 찍는 걸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니 감사하고 또 부담스럽기도 해요. 요즘 젊은 세대와 소통하시면서 느끼시는 점이 있으세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천천히 말씀하셨다. 젊은 친구들이 생각보다 훨씬 똑똑하고 진지해요. 다들 각자의 고민이 있고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하더라고요. 다만 요즘 세상이 너무 빨라서 천천히 생각할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이야기가 잠깐이라도 숨 돌릴 시간을 주는 것 같아 보람을 느껴요. 방송은 성공적이었다. 시청자 게시판에는 할아버지를 응원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그날 저녁 채널 구독자는 80만을 돌파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예상치 못한 문제들도 발생하기 시작했다. 각종 협찬 제안이 쏟아졌다. 건강식품 회사, 의류 브랜드, 보험회사, 심지어 투자 상품까지. 이메일함은 금세 광고 제안으로 가득 찼다. 할아버지, 이 회사에서 건강식품 협찬하고 싶대요. 한 번에 300만 원 준대요. 300만 원. 그게 큰 돈이네. 근데 할아버지, 이거 제품이 좀 의심스러워요. 과대 광고 같은 것도 있고.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다. 그럼 안 되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들을 속이면 안 돼. 나를 믿고 보는 사람들인데. 민준이도 같은 생각이었다. 회사에서는 채널의 상업적 가치를 활용하자는 제안이 나왔지만 민준이는 신중하게 거절했다. 할아버지의 진정성이 채널의 핵심 가치였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하지만 거절이 쌓이면서 다른 문제가 생겼다. 일부 업체들은 기회를 차버린다며 협박에 가까운 메시지를 보내왔다. 심지어 온라인 커뮤니티에 동수 할배가 뒷광고 받는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도 나타났다. 어느 날 밤, 할아버지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악성 댓글을 보고 말았다. 저 늙은이 돈맛 알았네. 순수한 척하지만 다 사업이야. 손자가 할아버지 팔아서 돈 버는 거 뻔해. 불쌍한 척하는 거지. 할아버지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셨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삶이 한순간에 오해받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다. 민준이는 할아버지의 표정을 보고 다가갔다. 할아버지, 악성 댓글 보셨어요? 응. 민준아, 우리가 뭘 잘못한 건가? 아니에요. 할아버지. 유명해지면 이런 일은 꼭 생겨요. 진짜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다음 날, 할아버지는 영상 촬영을 거부하셨다. 민준아, 미안한데 오늘은 좀 쉬고 싶구나. 마음이 복잡해서. 민준이는 이해했다. 78년을 살아온 할아버지에게도 갑작스러운 유명세와 그에 따른 비난은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다. 그날 저녁, 할머니가 할아버지 옆에 앉으셨다. 여보, 힘들어? 응. 난 그냥 좋은 이야기 하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복잡해지는지 모르겠어. 당신 이야기로 힘을 얻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쁜 사람 몇 명 때문에 좋은 일 그만두면 안 되지. 할머니의 말씀에 할아버지는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그리고 댓글창을 다시 열어보았다. 악성 댓글 사이에는 진심, 어린 응원의 메시지들이 훨씬 많았다. 할아버지 덕분에 아버지와 대화를 시작했어요. 감사합니다. 요즘 우울했는데 할아버지 영상 보면서 다시 일어설 힘을 얻어요. 78세에도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모습이 존경스러워요. 할아버지는 깨달았다. 세상에는 항상 빛과 그림자가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중요한 것은 어두운 면에 집착하지 않고 밝은 면을 보며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다음 날, 할아버지는 다시 카메라 앞에 섰다. 이번 주제는 비난을 대하는 자세였다. 여러분, 살다 보면 오해도 받고 비난도 받아요. 나도 요즘 그런 일을 겪고 있어요. 처음엔 속상했죠. 근데 생각해보니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비난받을 일도 없었을 거예요. 비난받는다는 건 내가 뭔가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중요한 건 내 양심의 떳떳한가, 그거예요. 이 영상은 이전 어떤 영상보다 더 큰 공감을 얻었다. 구독자 100만을 달성한 날, 민준이의 회사에서는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다. 팀장은 샴페인을 터뜨리며 기뻐했다. 민준 씨, 정말 대단해요. 이제 우리 회사 캠페인도 할아버지로 가는 거예요. 계약서 준비해놨어요. 민준이는 계약서를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읽어 내려갔다. 1년 전속 계약,
광고 출연 의무, 수익 배분. 조건은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뭔가 찜찜한 느낌이 들었다. 그날 저녁, 민준이는 할아버지와 함께 계약서를 검토했다. 할아버지, 회사에서 본격적으로 계약하고 싶대요. 돈도 꽤 되고. 할아버지는 계약서를 찬찬히 읽어보셨다. 그러다가 한 조항에서 멈추셨다. 민준아, 여기 보면 회사가 지정하는 모든 광고와 협찬에 출연해야 한다고 되어 있네. 네. 그게 계약의 일부예요. 그럼 내가 싫어도 해야 한다는 거야? 내가 믿지 않는 제품도 광고해야 하고? 민준이는 대답하지 못했다. 할아버지의 질문은 핵심을 찔렀다. 민준아, 난 유명해지고 싶어서 이걸 시작한 게 아니야.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니까 좋았던 거지. 근데 이렇게 되면 그냥 장사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 그날 밤, 민준이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회사는 채널의 상업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진정성이었다.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을까? 다음 날 경로당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김철호 어르신이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동수가 이제 구독자 100만이래. 그럼 돈도 엄청 벌었겠네. 그러게 말이야. 우리는 매일 경로당에서 화투나 치는데 동수는 돈도 벌고 유명도 하고. 할아버지가 경로당에 들어서자 대화는 뚝 끊겼다. 분위기가 다시 어색해졌다. 할아버지는 알았다. 사람들의 시선이 변했다는 것을. 이제 자신을 그저 동네 친구가 아니라 유명인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점심시간,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경로당 식당에서 식사를 하려 했다. 그런데 한 어르신이 다가와 말했다. 동수 씨, 오늘 점심은 제가 살게요. 유명하신 분이랑 같이 먹으니 영광이네요. 말투는 농담 같았지만 그 안에는 묘한 거리감이 있었다. 할아버지는 불편했다. 평생을 함께 밥 먹고 이야기 나누던 사이인데 이제는 유명인과 일반인으로 나뉘어진 것 같았다. 그날 오후 할아버지는 혼자 뒷산을 올랐다. 민준이도 카메라도 없이 그냥 혼자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다. 정상에 올라 동네를 내려다보니 30년 넘게 살아온 이곳이 새삼 낯설게 느껴졌다. 내가 원했던 게 이게 아닌데. 할아버지는 중얼거렸다. 구독자 숫자는 늘어났지만 정작 중요한 것들을 잃어가는 것 같았다. 동네 친구들과의 편안한 관계, 일상의 소소한 행복, 카메라 없는 자유로움.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동수 씨, 여기 있었구만. 김철호 어르신이었다. 그도 혼자 산책을 나왔다가 할아버지를 발견한 것이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벤치에 앉았다. 철호 형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제가 너무 힘들어요. 뭐가 힘든데? 유명해지고 돈도 벌고 다들 부러워하는데 바로 그게 문제예요. 사람들이 저를 다르게 보는 게 느껴져요. 형님도 그렇고 다른 어르신들도 이젠 편하게 대해주질 않아요. 김철호 어르신은 한숨을 쉬었다. 미안하네. 동수야. 솔직히 우리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자네는 이제 우리랑 다른 세계 사람 같고. 형님. 전 여전히 똑같은 박동수예요. 유튜브 하든 안 하든 전 그냥 이 동네에서 평생 살아온 이발사일 뿐이에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러다가 김철호 어르신이 먼저 말을 꺼냈다. 동수야, 우리가 이상했네. 자네가 변한 게 아니라 우리가 자네를 다르게 본 거였어. 미안하다. 아니에요, 형님. 저도 잘못했어요. 너무 유튜브에만 신경 쓰다 보니 정작 중요한 걸 놓쳤어요.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회사의 전속 계약은 거절하고 채널 운영도 조금 바꾸기로 했다. 일주일에 한 번만 영상을 올리고 나머지 시간은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기로. 민준이는 처음에는 걱정했다. 할아버지, 그러면 구독자가 줄어들 수도 있어요. 괜찮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진짜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게 중요하지. 다음 영상에서 할아버지는 솔직하게 고백했다. 여러분, 저는 일주일에 한 번만 영상을 올리기로 했어요. 그동안 너무 유튜브에만 집중하다 보니 정작 제 삶을 잃어버린 것 같았거든요. 진짜 좋은 이야기는 좋은 삶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먼저 제 삶을 잘 살려고 해요. 이 영상에 대한 반응은 예상 외였다. 구독자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은 응원이 쏟아졌다.
이런 정직함 때문에 구독했어요. 앞으로도 응원합니다. 유튜브보다 할아버지 건강이 더 중요해요. 천천히 하세요. 할아버지는 깨달았다. 진짜 인기는 숫자가 아니라 진심에서 온다는 것을. 어느 토요일 아침, 민준이의 회사 선배 수진이 찾아왔다. 그녀는 유튜브 마케팅 전문가로 할아버지의 채널을 분석해보고 싶다고 했다. 민준아, 할아버지 채널 데이터 보면서 느낀 게 있어. 시청자 연령대가 정말 다양해. 10대부터 60대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 정말요? 그게 특별한 건가요? 당연하지. 보통 유튜브 채널은 특정 연령대에 집중되거든. 근데 할아버지 채널은 모든 세대가 함께 보는 드문 케이스야. 이게 진짜 가치 있는 콘텐츠라는 증거지. 그날 오후, 할아버지는 경로당에서 특별한 제안을 받았다. 동네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직접 찾아온 것이었다. 할아버지, 저희 학교에서 세대 공감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해요. 학생들이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서 인생 이야기를 듣고 그걸 기록하는 프로그램이에요. 혹시 참여해 주실 수 있으세요? 할아버지는 흔쾌히 승낙했다. 며칠 후, 중학교 강당에는 50명의 학생들이 모였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아이들도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시작되자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여러분, 선생님이 여러분 나이였을 때는 지금과 많이 달랐어요. 스마트폰도 없었고 컴퓨터도 집에 없었죠. 하지만 그때도 여러분처럼 고민이 많았어요. 공부 걱정, 친구 걱정, 미래 걱정. 한 학생이 손을 들었다. 할아버지, 그때는 어떻게 고민을 해결하셨어요? 그때는 말이야. 사람들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많이 했어. 이발소에 오는 손님들, 동네 어른들, 친구들. 요즘은 인터넷에 물어보면 답이 나온다지만 사람한테 직접 듣는 이야기에는 온기가 있거든. 또 다른 학생이 질문했다. 할아버지는 78살인데도 왜 유튜브 같은 새로운 걸 하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할아버지는 빙그레 웃으셨다. 힘들지. 근데 재미있어. 나이 들었다고 배우기를 멈추면 그때부터 진짜 늙는 거야. 새로운 걸 배우면서 너희 같은 젊은 친구들이랑 소통할 수 있어서 좋아. 수업이 끝나고 한 여학생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할아버지, 저 말 좀 물어봐도 돼요? 그럼, 뭐든지 물어봐. 저희 할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시기 전에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걸 하고 후회돼요. 할아버지는 손자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세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따뜻하게 말씀하셨다. 우리 손자한테는 항상 이렇게 말해. 실패해도 괜찮아. 할아버지가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은 실패가 두려워서 도전을 안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 근데 실패는 부끄러운 게 아니야. 도전하지 않는 게 부끄러운 거지. 여학생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학교에서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 쓰기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학생들은 각자의 조부모님을 만나 인생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글로 정리했다. 몇 주 후 학교에서는 이 글들을 모아 작은 책을 만들었다. 제목은 세대를 잇는 이야기였다. 할아버지는 책을 받아보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읽어 내려갔다. 각각의 이야기에는 한국전쟁, 산업화 시대, IMF, 그리고 현재까지의 삶이 담겨 있었다. 민준이는 이 프로젝트를 영상으로 담았다. 학생들이 조부모와 대화하는 모습, 어색하게 시작했다가 점점 진지해지는 표정, 그리고 마지막에 포옹하는 장면까지. 이 영상은 채널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다. 댓글창은 감동의 메시지로 가득 찼다. 저도 할머니한테 전화 드려야겠어요. 그동안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이랑 대화가 어색했는데 이 영상 보고 용기 내서 이야기 나눴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줘야겠어요. 이 일을 계기로 다른 학교에서도 비슷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다. 할아버지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가능한 한 많은 학교를 방문했다. 어느 날 저녁,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말씀하셨다. 여보, 요즘 당신 보면 20년 젊어진 것 같아. 표정도 밝고, 걸음도 가벼워지고. 그래? 솔직히 나도 느껴. 이렇게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젊은 친구들 만나니까 삶이 새로워진 것 같아. 민준이도 변화를 느꼈다. 회사에서는 할아버지의 사례를 참고해 새로운 세대 통합 캠페인을 기획했고, 민준이는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되었다.
1년 전만 해도 막내였던 그가 이제는 팀을 이끄는 위치에 올라선 것이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할아버지와 민준이의 관계였다. 단순히 손자와 할아버지가 아니라 함께 뭔가를 만들어가는 동료가 된 것 같았다. 저녁 식사 시간에는 다음 영상 아이디어를 함께 고민하고 주말에는 함께 촬영 장소를 답사했다. 어느 일요일 두 사람은 할아버지가 30년 동안 운영했던 옛 이발소 자리를 찾았다. 지금은 다른 가게가 들어서 있었지만 할아버지는 그 앞에서 한참을 서 계셨다. 민준아, 여기서 참 많은 사람을 만났어.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난 인생을 배웠지. 지금 유튜브 하는 것도 비슷해. 나는 내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시청자들한테 배우고 있어. 민준이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한테 많이 배웠어요. 일의 가치, 사람과의 관계, 진정성의 힘. 회사에서 배우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걸 배운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손자의 손을 꼭 쥐었다. 세대는 달라도 함께 같은 방향을 보며 걸어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프로젝트가 준 가장 큰 선물이었다. 구독자 150만을 앞둔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다. 한 대형 포털 사이트의 연예 뉴스 섹션에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올라온 것이었다. 78세 유튜버. 과거 이발소 시절 불법 의료행위 의혹. 민준이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기사를 발견하고 경악했다. 기사 내용은 과거 할아버지가 이발소를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의료 상담을 했다는 것. 그것이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민준이는 황급히 할아버지께 전화를 드렸다. 할아버지, 인터넷에 이상한 기사가 났어요. 지금 바로 가볼게요. 할아버지 댁에 도착했을 때 할아버지는 이미 그 기사를 보고 계셨다. 얼굴에는 당혹감과 억울함이 역력했다. 민준아,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난 그냥 손님들 이야기 들어주고 병원 가보라고 권유한 것뿐인데. 알아요, 할아버지. 이건 명백한 악의적인 기사예요. 제가 대응 방법을 찾아볼게요. 하지만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했다. 그 기사는 순식간에 여러 커뮤니티로 퍼져나갔고 악성 댓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역시 뭔가 뒷배경이 있더라. 순수한 척하더니 불법 의료 행위자가 인생 조언. 웃기네. 이래서 노인들은 믿으면 안 돼. 옛날 방식으로 살면서 법도 모르고. 채널의 댓글창도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었다. 할아버지를 옹호하는 사람과 비난하는 사람들이 격렬하게 싸웠다. 구독자 숫자도 처음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다. 하루 만에 5만 명이 구독 취소를 했다. 민준이는 회사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마케팅팀, 법무팀, PR팀이 모두 모였다. 일단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박동수 어르신이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무팀장이 말했다. 이발소에서 고객에게 건강 관련 조언을 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진단이나 처방을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죠. 하지만 기사를 보면 구체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이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경로당에도 나가지 못하고 집에만 계셨다.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할아버지 곁을 지켰다. 여보, 괜찮아? 응, 그냥 억울해. 30년 넘게 이발소 하면서 손님들 진심으로 대했는데 그게 이렇게 오해받을 줄은 몰랐어. 할아버지는 과거를 떠올렸다. 이발소를 하던 시절, 어느 날 한 중년 남성 손님이 찾아왔었다. 머리를 깎는 내내 그 손님은 계속 기침을 했고 얼굴색도 안 좋았다. 손님, 기침이 심하시네요.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할아버지는 그저 걱정되는 마음에 권유했을 뿐이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손님이 병원에 가보니 폐렴 초기였고 덕분에 큰 병을 조기에 발견했다며 감사 인사를 하러 왔었다. 그게 불법 의료행위래.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그때 민준이가 들어왔다. 할아버지, 제가 그때 그 손님을 찾아봤어요. 아직 연락처가 살아있더라고요. 정말? 다음 날, 민준이는 그 손님을 만났다. 지금은 60대가 된 그분은 당시 상황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동수 할아버지요? 그분 아니었으면 저 큰일 날 뻔했어요. 단순 감기려니 했는데 할아버지가 꼭 병원 가보라고 하셔서 갔더니 폐렴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민준이는 그분의 증언을 영상으로 촬영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특별 영상을 올렸다. 영상 제목은 78세 할아버지가 직접 밝히는 진실이었다. 할아버지는 카메라 앞에서 침착하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요즘 저에 대한 좋지 않은 기사가 났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이발소를 운영하면서 손님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분들이 힘들어하시면 진심으로 걱정했고, 때로는 병원 가보시라고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진단을 하거나 약을 권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이웃으로서,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걱정하는 마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영상에는 그 손님의 증언도 함께 담겼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아는 다른 동네 분들의 인터뷰도 추가되었다. 동수 씨는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분이에요. 그런 분을 이렇게 오해하다니. 이발소 갈 때마다 따뜻한 말 한마디씩 해주셨어요.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영상이 올라간 지 2시간 만에 조회수는 50만을 넘어섰다. 댓글창에는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이런 악의적인 기사를 쓴 기자가 문제죠. 할아버지를 응원합니다. 진심은 통한다고. 할아버지의 진심을 믿어요. 취소했던 구독 다시 했어요. 죄송해요, 할아버지. 며칠 후, 그 기사를 쓴 기자는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다. 그리고 포털 사이트에서도 그 기사를 삭제했다. 할아버지는 법적 대응 대신 용서를 선택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야. 이 사건을 통해 오히려 채널은 더 강해졌다. 구독자는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고, 며칠 만에 160만을 돌파했다. 하지만 할아버지에게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었다. 진실이 밝혀졌다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을 믿어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위기를 극복한 후, 할아버지는 채널 운영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구독자 숫자는 170만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그것이 진짜 중요한 건지 의문이 들었다. 어느 수요일 오후, 할아버지는 민준이를 불러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민준아, 우리가 왜 이 일을 시작했지? 처음에는 그냥 재미로 시작했죠. 그런데 사람들이 좋아해 주시니까 계속하게 됐고요. 그래. 근데 요즘 나는 숫자에 너무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아. 조회수, 구독자 수, 좋아요 수. 이게 진짜 중요한 걸까? 민준이는 대답하지 못했다. 회사에서는 늘 숫자로 성과를 평가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질문은 더 본질적인 것을 향하고 있었다. 다음 날, 할아버지는 우편함에서 한 통의 손편지를 받았다. 부산에 사는 20대 여성이 보낸 것이었다. 할아버지, 저는 작년에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아버지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어서 늘 후회했는데, 할아버지 영상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영상에서 하신 말씀. 실패해도 괜찮아. 할아버지가 있으니까 라는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들었던 것 중 가장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는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이었다. 숫자가 아니라 진심, 통계가 아니라 감동, 구독자가 아니라 사람.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민준이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다. 민준아, 우리 채널 방향을 좀 바꿔보자. 조회수 많은 영상보다는 정말 의미 있는 영상을 만들자.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시청자들의 고민을 직접 듣고 그에 대한 내 생각을 나누는 거야. 화려한 편집이나 자극적인 제목이 아니라 진짜 대화 같은 영상. 어때? 민준이는 잠시 고민했다. 그런 방식은 알고리즘에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조회수가 줄어들 수도 있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눈빛을 보는 순간 그것이 옳은 길이라는 걸 알았다. 좋아요, 할아버지. 해봅시다. 다음 주부터 새로운 형식의 영상이 시작되었다. 동수 할배에게 묻다 시리즈였다. 시청자들이 보낸 고민을 할아버지가 직접 읽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하는 형식이었다. 첫 번째 고민은 25세 직장인의 이야기였다. 할아버지, 저는 회사에서 3년째 일하고 있는데 승진도 안 되고 인정도 못 받는 것 같아요. 이직을 해야 할지 아니면 계속 참고 견뎌야 할지 모르겠어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민을 읽고 생각을 정리한 후 말씀하셨다. 이 친구야, 할아버지가 이발소 시작했을 때 이야기를 해줄게. 나도 처음 3년은 정말 힘들었어. 손님도 없고 돈도 안 벌리고 옆집 이발소는 손님이 줄을 섰는데
우리 가게는 파리만 날리더라고. 그때 나는 매일 고민했어. 그만둘까? 계속할까?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먼 곳을 바라보셨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 내가 왜 이발사가 되고 싶었는지 말이야. 돈 때문이 아니었거든.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더 멋있게 만들어주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결심했지. 나만의 방식으로 하자고. 남들보다 조금 더 친절하게, 조금 더 정성스럽게 머리를 깎아주기로 했어. 그 후로 천천히 변했어. 손님들이 하나 둘 오기 시작했고, 그 손님들이 다른 사람을 데려왔어. 10년 후에는 예약을 받아야 할 정도가 됐지. 그때 깨달았어. 성공은 빨리 오는 게 아니라 꾸준히 쌓이는 거라는 걸. 할아버지는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 친구야.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진짜 내가 원하는 일인지부터 물어봐. 만약 그렇다면 3년은 아직 짧아. 조금만 더 견뎌봐. 내 방식으로, 내 속도로. 하지만 만약 이게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면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길을 찾아봐. 할아버지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응원할게. 이 영상은 조회수는 이전만큼 높지 않았다. 하지만 댓글의 깊이가 달랐다. 할아버지 말씀 듣고 제 자신에게 솔직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3년이 짧다는 말에 위로받았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볼게요. 이런 조언은 돈 주고도 못 사요. 정말 감사합니다. 두 번째 고민은 17세 고등학생의 이야기였다. 할아버지, 저는 미술을 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반대하세요. 미술은 돈이 안 된다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라고 하시는데 저는 정말 그림 그리는 게 좋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아버지는 이 고민을 읽고 한참을 생각하셨다. 이 친구야, 부모님 마음도 이해가 가. 부모는 늘 자식이 힘들까봐 걱정하거든. 안정적인 길을 원하는 건 사랑의 다른 표현이야.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렇게 생각해. 진짜 잘하는 일은 좋아하는 일에서 나온다고. 내가 이발사로 30년을 행복하게 일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일이 좋았기 때문이야. 매일 아침 가게 문 열 때마다 설렜거든. 그런 설렘이 나를 버티게 했어. 할아버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계속하셨다. 그러니 이 친구야, 부모님과 대화를 많이 해봐. 내 진심을 보여줘. 그리고 계획을 세워. 미술을 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요즘은 예전과 달리 예술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시대잖아. 내 열정과 부모님의 걱정, 둘 다 소중한 거야. 둘 다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이런 식으로 한 주에 3배, 4개의 고민을 다뤘다. 조회수는 이전보다 낮았지만 시청 시간은 오히려 길어졌다. 사람들은 영상을 끝까지 반복해서 봤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겼다. 채널은 숫자 게임이 아니라 진짜 소통의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동네 주민센터에서 할아버지에게 연락이 왔다. 구청장이 직접 만나고 싶다는 것이었다. 민준이와 함께 주민센터를 찾은 할아버지는 구청장 앞에 앉았다. 박동수 어르신 덕분에 우리 동네가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동수 할배가 사는 동네라며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제가 뭘 그렇게.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다음 달에 구에서 세대 통합 축제를 준비 중입니다. 혹시 메인 게스트로 참여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는 민준이를 보았다.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이자 할아버지도 승낙했다. 좋습니다. 근데 저 혼자가 아니라 경로당 어르신들과 함께하면 안 될까요? 우리 동네의 진짜 이야기는 저 혼자가 아니라 여기 살아온 모든 분들의 것이거든요. 구청장은 반색하며 동의했다. 한 달 동안 할아버지와 경로당 어르신들은 축제를 준비했다. 각자의 인생 이야기를 정리하고 옛날 사진들을 모으고 젊은 시절 이야기를 나눴다. 준비 과정에서 재미있는 일들이 많았다. 김철호 어르신은 젊은 시절 동네에서 제일 잘생긴 청년이었다며 옛날 사진을 자랑했고, 다른 어르신들은 에이, 거짓말이라며 웃었다. 하지만 실제로 사진을 보니 정말 멋진 청년이었다. 철호 형님, 이 사진 정말 멋있네요. 이거 축제 때 꼭 보여드려야겠어요. 그래? 허허, 옛날 생각이 새록새록 나네. 축제 당일, 동네 공원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젊은 사람들, 가족 단위 방문객들, 그리고 할아버지의 유튜브를 보고 전국에서 찾아온 사람들까지.
입구에는 세대를 잇는 이야기 전시관이 마련되었고 경로당 어르신들의 옛날 사진과 인생 이야기가 전시되었다. 할아버지는 무대에 올라 인사말을 하셨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입니다. 78년을 살면서 특별한 일을 한 건 아니에요. 그저 하루하루 성실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대하려고 노력했을 뿐이죠. 그런데 손자 덕분에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고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이 소중하고 의미 있다는 것을요. 무대 아래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그 중에는 부산에서 온 그 20대 여성도 있었다. 그녀는 축제가 끝난 후 할아버지에게 다가왔다. 할아버지, 저 기억하세요? 편지 보냈던 사람이에요. 아, 그 편지. 물론 기억하지. 멀리서 왔구나. 네. 꼭 한번 뵙고 싶었어요. 할아버지 영상 덕분에 제가 많이 변했어요. 이제는 주변 어르신들을 다르게 보게 됐어요. 각자의 인생에 이렇게 깊은 이야기가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할아버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맙구나. 내가 그렇게 변했다니. 할아버지가 더 고마워. 축제는 대성공이었다. 지역 언론뿐만 아니라 전국 방송에서도 취재를 나왔다. 하지만 할아버지에게 가장 기뻤던 순간은 따로 있었다. 축제가 끝나고 경로당으로 돌아왔을 때 평소 말이 없던 한 어르신이 할아버지에게 다가왔다. 동수야, 고맙네. 내 덕분에 나도 내 인생을 다시 보게 됐어. 그동안 그저 늙어가는 게 서러웠는데 오늘 보니 내가 살아온 세월도 의미 있더라고. 그 어르신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었다. 젊은 사람들이 내 사진을 보고 멋있다고 하더라고. 내 이야기를 듣고 배웠다고 하고 늙으면 쓸모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 할아버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형님, 우린 절대 쓸모없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온 시간이 바로 젊은이들의 나침반이에요. 우리가 겪은 실수를 그들은 피할 수 있고 우리가 배운 지혜를 그들은 이어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날 저녁 경로당에서는 작은 뒤풀이가 열렸다. 어르신들은 소주 한 잔씩 하시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예전에 그 편안한 관계로 돌아온 것 같았다. 김철호 어르신이 할아버지에게 잔을 건넸다. 동수야, 내가 처음에 샘 많이 났던 거 알지? 근데 지금 생각하니 내가 한 일이 결국 우리 모두를 빛나게 한 거더라. 고맙다. 형님, 제가 더 고맙죠. 형님들이 계셔서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민준이는 이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며 카메라로 담았다. 화려한 무대도 큰 조명도 없었지만 이 순간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었다. 다음 날 민준이는 축제 영상을 편집해 올렸다. 제목은 우리 동네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였다. 영상에는 경로당 어르신들의 웃는 얼굴, 젊은이들과 어르신들이 함께 이야기 나누는 모습, 그리고 세대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게 된 따뜻한 순간들이 담겼다. 댓글창에는 전국 각지에서 응원의 메시지가 올라왔다. 우리 동네에도 이런 축제가 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 모시고 다음에 꼭 가보고 싶네요. 이게 진짜 세대 통합이네요. 감동받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영상을 보며 생각했다. 유명해지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숫자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그것은 바로 진심으로 소통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었다. 겨울이 다가오는 12월, 채널 구독자는 190만을 넘어섰다. 회사에서는 200만 돌파 기념 특집을 준비하자고 제안했지만 할아버지는 조용히 거절했다. 민준아, 우리 그냥 평소처럼 하자.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 대신 할아버지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할아버지와 손자의 전국 여행 프로젝트였다. 전국의 경로당을 돌아다니며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영상으로 남기는 것이었다. 민준아, 우리가 받은 사랑을 이제 돌려줄 때가 된 것 같아. 전국에 나 같은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겠어. 그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어. 민준이는 회사에 1개월 휴가를 신청했다. 팀장은 흔쾌히 허락하며 응원했다. 민준 씨, 좋은 콘텐츠 많이 만들고 오세요. 회사는 걱정하지 말고. 12월 첫째 주, 할아버지와 민준이는 작은 승합차를 빌려 여행을 시작했다. 첫 번째 목적지는 강원도의 작은 산골 마을이었다. 그곳 경로당에는 10명 남짓한 어르신들이 계셨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온 막동수라고 합니다. 아이고,
유튜브에 나오시는 그분이시네요. 어쩐 일로 여기까지. 어르신들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왔어요. 여기서는 어떻게 지내세요? 한 할머니가 입을 열었다. 우리야 그냥 살지. 젊은 사람들은 다 도시로 가고 우리 늙은이들만 남았어. 가끔 외롭긴 한데 그래도 평생 살던 곳이니까 정이 들었지. 할아버지는 하루 종일 그곳에 머물며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70년 넘게 농사를 지은 이야기, 자식들을 도시로 보낸 이야기, 혼자 남아 지키는 고향의 이야기. 각각의 이야기에는 한국 현대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저녁에는 함께 막걸리를 마시며 옛날 노래를 불렀다. 민준이는 이 모든 순간을 영상에 담았다. 화려한 편집이나 자막 없이 그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와 민준이가 떠나려 할 때 한 할머니가 도시락을 싸서 주셨다. 길에 드시게. 우리야 줄게 이것밖에 없네. 할머니, 고맙습니다. 할머니 이야기 정말 감동이었어요. 에이, 내가 대단한 이야기를 했다고. 그냥 살아온 대로 이야기한 건데. 차에 오르며 민준이가 말했다. 할아버지, 저 할머니도 대단한 분이네요. 70년 넘게 한 자리를 지키며 사신 거잖아요. 그렇지. 민준아, 이게 바로 내가 너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유명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 두 번째는 전라도의 어느 작은 섬이었다. 배를 타고 1시간을 가야 하는 곳이었다. 그곳에는 등대지기로 40년을 일한 할아버지가 계셨다. 40년 동안 매일 밤 등대를 켰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가 불을 켜지 않으면 배들이 길을 잃을까 봐 한 번도 거르지 않았죠. 외롭지 않으셨어요? 외롭긴 했지. 하지만 내 불빛을 보고 안전하게 항구로 돌아오는 배를 볼 때마다 보람을 느꼈어요. 내가 누군가의 길잡이가 된다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 알거든요. 할아버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다. 저도 비슷해요. 이발소를 할 때 제 손길로 누군가가 조금 더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걸 보는 게 좋았거든요. 지금 유튜브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의 길잡이가 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제 존재 이유인 것 같아요. 세 번째는 경상도의 한 작은 도시였다. 그곳에서는 40년 동안 시장에서 떡볶이를 팔아온 할머니를 만났다. 젊은 사람들은 프랜차이즈 떡볶이를 먹지. 우리 같은 데는 안 와요. 그래도 난 내 맛을 지키며 팔고 있어요. 40년 동안 이 맛 그대로.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지. 근데 가끔 옛날 손님들이 찾아와요. 할머니, 어릴 때 먹던 그 맛 그대로네요 라고 하면 그게 바로 내 보람이에요. 한 달간의 여행 동안 할아버지와 민준이는 수십 명의 어르신들을 만났다. 농부, 어부, 상인, 교사, 의사, 직업은 달랐지만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다.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다는 것.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준이가 말했다. 할아버지, 이번 여행에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유명한 것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그래. 민준아, 진짜 가치는 빛나는 데 있지 않아. 자기 자리를 지키는 데 있어. 우리가 만난 어르신들처럼 여행 영상을 편집해 올리자 반응은 뜨거웠다. 사람들은 각 지역 어르신들의 이야기에 감동했고 자신의 고향 어르신들을 찾아뵙겠다는 댓글이 쏟아졌다. 우리 할머니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났어요. 주말에 꼭 찾아뵐게요. 이런 분들이 진짜 영웅이네요.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켜온 분들. 전국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있다는 게 놀라워요. 12월 말, 채널은 마침내 200만 구독자를 돌파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특별한 이벤트를 하지 않았다. 대신 짧은 메시지를 영상으로 올렸다. 여러분, 200만 구독 감사합니다. 하지만 숫자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에요. 이 채널을 통해 세대 간의 벽이 조금이라도 허물어졌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진심을 담아 이야기하겠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그날 저녁, 경로당에서는 작은 축하 모임이 있었다. 어르신들이 케이크를 준비해 주셨다. 동수야, 축하한다. 200만이면 대단한 거야. 고맙습니다, 형님들. 다 형님들 덕분이에요. 김철호 어르신이 말했다. 우리도 이제 유튜버 친구가 생긴 거네. 모두가 웃었다. 이제는 어색함도 질투도 없었다. 그저 오랜 친구로 돌아온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아버지는 민준이에게 말씀하셨다. 민준아,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았어. 할아버지 장난에 휘말려서. 무슨 말씀이세요? 저야말로 할아버지 덕분에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 그럼 됐다. 우리 내년에도 재미있게 해보자.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네, 할아버지. 그리고 사랑해요. 할아버지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셨다. 민준이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감정을 표현한 건 처음이었다. 나도 사랑한다. 우리 손자. 그날 밤, 할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78년을 살아오면서 많은 일이 있었다.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될 줄은 몰랐다. 유튜브는 그저 시작이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 나눈 이야기들, 그리고 함께 성장한 시간들이었다. 인생은 끝이 아니라 계속되는 이야기구나.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다. 내일은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 78세의 새로운 시작은 이제부터였다. 에필로그. 봄이 다시 찾아온 어느 토요일 아침. 할아버지는 여느 때처럼 뒷산을 오르고 있었다. 이제는 민준이뿐만 아니라 경로당 친구들도 함께였다. 카메라는 없었다. 그저 친구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산책이었다. 정상에 올라 동네를 내려다보며 김철호 어르신이 말했다. 동수야, 1년 전만 해도 이렇게 될 줄 몰랐지? 그러게 말이에요. 손자가 장난으로 찍은 영상 하나로 이렇게 됐으니. 근데 말이야, 결국 중요한 건 우리가 여전히 여기 있다는 거야. 유명해졌든 안 됐든 우린 여전히 이 동네 사람들이고 함께 산을 오르잖아.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변한 것도 있고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 사람을 향한 진심, 자기 자리를 지키는 성실함, 그리고 함께하는 기쁨. 형님 말씀이 맞아요. 결국 중요한 건 여기, 바로 이 순간이에요. 산 아래에서는 민준이가 할머니와 함께 점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오늘은 온 가족이, 그리고 경로당 어르신들이 함께 모이는 날이었다. 할아버지는 친구들과 함께 천천히 산을 내려왔다. 구독자 숫자도, 조회수도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이 순간, 이 사람들, 이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다. 실버 유튜버 박동수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진심 어린 이야기로.